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하는 가운데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전력을 크게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참수부대를 포함한 특전사 요원들의 장비 강화 사업을 국방부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3월 13일 자유의방패 연합연습기간 3일 동안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하여 한미 특전사 요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원들이 갖춰야 할 특수장비 및 훈련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부대로서 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전무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강의 특수전무대가 되려면 수송장비 등도 최신화돼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공중기동 침투수단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대부분이 특수전 강화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의 특전사용 블랙호크 기동헬기 24대를 개량하는 사업에 약 9천억 원이 배정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찰 경쟁이 시작되고 국내 업체에서 개량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인 특수전 대형 기동헬기 확보 사업에는 약 3조 원이 투입되고 2025년 후반까지 기종을 선정하여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외 업체를 통해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미국 보잉사의 CH-47F 블록 2E화령과 로키드 마틴사 CH-53K 킹 스텔리언 헬기가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말 육군의 대형 기동헬기 투 사업 기종으로 보잉사의 CH-47F 블록 1형 24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어 특수전 대형 기동헬기 사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육군의 CH-47F 블록 1 대형 기동헬기 도입 시기와 맞춰 오는 2028과 2030년 사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특전사의 공중기동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전용 대형 기동헬기 확보와 함께 기내에 탑재해 수송이 가능한 특수전용 경전술 차량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ATV는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에서 소개되면서 특전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V 한 대에는 AT4 같은 휴대용 대전차 직사화기를 함께 가지고 다니며 화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웨덴 사브사가 개발한 AT4는 무게 7.4kg의 일회용 경대전차 로켓으로 장갑관 통력은 400mm, 최대 사거리는 2100m고 대당 가격은 $1,480입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대 하마스 전쟁을 교훈 삼아 지하동굴 작전에 사용하기 용이한 신형 권총으로 글록 19, 글록 45형 같은 권총을 도입하는가 하면 특수전용 최신 이한식 야간 투시경, 특수전용 관측경 등의 새 장비 확보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정은 참수작전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제13특수임무여단은 흑표부대로 불립니다. 이 특임여단 등이 사용 중인 사한야간 투시경은 GPMVG-18로 대당 가격이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미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 이한식 야간 투시경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한식 야간 투시경인 GPMVG-18은 그 가격이 PVS-04K의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400여억 원의 예산으로 1000개의 GPMVG-18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델은 2011년 미 최정예 특수부대 데브그루 요원들이 빌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에서 착용하고 야간 작전을 벌여 유명해졌습니다. 특수작전 과정에서 GPMVG-18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이 증명되면서 우리 경찰 특공대도 이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임여단 요원들에게 지급된 총기의 경우는 K1A 기관단총, K2C1 소총, K7 소음기관단총 등 기존 한국군의 총들을 갖고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물론 개량형 개머리판과 피카티니 레일, 조준경 등을 갖춰 구형보다 개량된 모습을 보였지만 임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비해 소총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군 당국은 지난 2020년 특임여단 등 특전사 대원들이 사용할 차기기관단 총 사업으로 다산기공의 DSAR-15PC를 선정했습니다. 1981년 첫 국산 기관단총인 K1이 특전사에 도입된 이래 43년 만에 주력화기가 바뀐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한국군의 총기 납품을 대량 납품했던 업체 대신 선택한 다산기공의 DSAR-15PC는 결국 해당 업체의 군기미 유출 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산기공의 대체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S&T 모티브의 K13 기관단총에서도 연이은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납품된 수량이 전량 회수되었고 특전사가 사용할 차기 기관단총 선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흑표부대원은 임무 특성상 벽투시 레이더와 차음 헤드폰,
경량방탄복과 신형방탄 헬멧, 생체인식기 등의 각종 첨단 장비들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적 목표물에 침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벽투시 레이더는 벽을 투과해 내부를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대테러 및 특수타격 작전 중 적위치 식별과 인원에 대한 정보 획득으로 작전 성공률을 높여주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입니다. 수류탄과 같은 이력을 갖는 유탄 6발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유견발 유탄 발사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과의 교전 중에 지휘부와의 안정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차음 헤드폰을 착용했습니다. 총성과 폭음 등 전장소음 속에서도 무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차기 기관단총에서부터 침투작전용 헬기 등 하루빨리 최신 장비들이 도입돼서 대한민국 참수부대의 날선 전투력이 항상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 설정 부탁드립니다.